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은 건강에 대한 열정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꽉 채워줄 것 같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에 대한 열정 빨간색 옷 입고 찾아왔습니다. 건강지킴이 허미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 정말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넘친딸 가정의학과의 박현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친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는 한데요. 제가 나이로는 엄친 맘에서 엄친 할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오늘 열심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뭐 사이즈가 36, 24, 36이라는 등 뭐 옷이 44냐 5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이제는 건강에 관련된 수치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혈당 수치, 뭐 혈압, 그리고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요. 특명 누명을 벗겨라.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입니다. 저희 작가분이 이름 붙이는데 굉장히 심혈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콜레스테롤이 두 얼굴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하면 미란 씨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콜레스테롤에 누명을 씌운 중에 한 명도 제가 아닐까 싶은 게 콜레스테롤 하면 무조건 성인병의 원인이다. 되게 나쁜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작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뭔지 왜 나쁜 건지는 모르고 미워만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처음부터 콜레스테롤이 뭔지 확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얘네 뭔가요? 콜레스테롤은 그냥 지방의 하나입니다. 네.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지방이죠.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는데요. 그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그 안으로 영양분은 들어가고 노폐물은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인데요. 네. 이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햇빛에 이렇게 많이 나가 계시죠? 비타민 D 합성하시느라고. 햇빛에 나가 있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구성 성분, 재료가 되는 것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너무 많아서 네. 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얼굴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고 너무 지나쳤을 경우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콜레스테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 방금 전에 미란 씨가 얘기한 대로 콜레스테롤은 나쁜 얼굴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뭐 고지혈증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콜레스테롤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네. 네 가지입니다. 네. 네 가지인데 이 중에 어떤 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어떤 건 또 낮은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중성 지방은 콜레스테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헷갈려서 옛날에는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다가 네. 이게 또 높으면은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진단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 지질 혈증과 옛날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은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상 지질 혈증, 지질에 뭐 이상이 생겨났다는 생겼다. 얘기인가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판넬을 준비해봤어요. LDL 콜레스테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출고되는 콜레스테롤이라고요? 예, 콜레스테롤 지방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혈액은 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혈액에서 움직일 때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요, 특수한 마찰을 타고 움직여요. 자기를 실어줄 수 있는 수레 같은 거. 근데 LDL 콜레스테롤은요, 지금 막 간에서 만들어져서
장기나 아니면 기관, 혈액으로 가는 지금 막 만들어진 출고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얘가 높다는 뜻은 좀 이따가 장기나 기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하실 때는 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또 다른 별명인데요. 네.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얘는 그럼 안 좋은. 네, 그렇죠. 어느 만들어진. 정도까지는 좋지만 음. 막 지금 만들어져서 조직이나 장기로 가서 쌓일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조직이나 장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별명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LDL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HDL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L은 말입니다. 폐기장으로 가는 콜레스테롤,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나 봐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조직이나 아니면 장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폐기장인 간으로 다시 가지고 가는 콜레스테롤도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HDL 콜레스테롤이라서 얘네는 별명이 좋은 콜레스테롤, 또 다른 별명은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HDL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폐기될, 폐기장으로 갈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것과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예방이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얘네들이 기름이 청소를 해주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H. 이게 뭐 하이 로우는 아닌 거죠? 아우, 정확하십니다. LDL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밀도, 로우, density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라는 뜻이고요. HDL은 high density 리포프로테인 콜레스테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와 하이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있는 것은 중성지방인데요. 중성지방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 혈관 속에 기름을 저장한다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먹으면은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 속이나 아니면 지방세포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먹으면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네. 그것이 바로 분비가 돼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중성지방이 이렇게 저장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먹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문제는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적당량은 꼭 저장을 하니까 필요하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네.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은 뭘까요? 혈관의 총 교통량이라고요? 네, 혈액 안에 들어있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다 합친 겁니다. 근데 이제 산술적으로 더해서 합친 개념은 좀 아니고요. 네.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총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어떤 분은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높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그쵸. 않습니다.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낮은데 정상인데 어떤 분은 HDL이 굉장히 낮고 LDL이 높아서 더하고 빼기 때문에 정상인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4개 다 검사하려면 돈이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하나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 검사 방법이 좋아지면서 네. 개별 밑에 3가지 콜레스테롤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요즘은 좀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뭐 총 콜레스테롤 양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네, 없습니다. LDL, HDL, 중성지방 양만 보면은 되겠네요.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걱정을 안 하는 건지. HDL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LDL이나 중성지방은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진 받으신 거 있으시면 가져와 보시면서 본인 것과 정상 수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총 콜레스테롤은 사실 요즘에 중요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0 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40이 넘으면 저희가 높다, 고위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합니다. 이상적으로 100 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30이나 160이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중성지방 역시 150 이하가 정상인데요. 200이 넘으면 좀 신경 써야 되는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최소한 40은 돼야 됩니다. 60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40은 넘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숫자는 역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HDL이 낮은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는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붙이고요. 그럼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LDL이 높은 경우에는 네.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고중성지방 혈증. 혈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분들 30세 이상에선 2분 중에 1분은 이 3가지 중에 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정말 많은 병입니다. 그러면 그 30세 이상이 되면 50%가 네.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미란 씨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입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콜레스테롤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아메리카노는 콜레스테롤에 괜찮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 콜레스테롤에 괜찮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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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면 커피에 괜찮다 할 거죠? 그럼 나 바꿀래. 왜요? 같이 하면 안 돼요. 이거 뭐지? 왜냐면 아메리카노에 뭔가 우유가 섞이고 시럽이 섞이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네. 그냥 커피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O. 오케이. 저는 미란 씨가 O를 들었으니까 X. 와 언젠가 내가 MC님의 마음을 사로잡고야 말겠어. 근데 이게요. 맞겠어. 물은 좋은데 물이 아닌 것들은 어쨌든 많이 먹으면 그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다. 물이 아니고 다른 음료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커피도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정답은 바로 됐어. 에잇. 네. 네, 커피를 드시고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짜서 내린 바리스타가 해주는 그런 네. 커피들은요, 한 하루에 6잔 이상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한 10 정도가 올라가요. 네. 하지만 우리가 왜 드립커피라 그래서 종이 필터에다가 이렇게 네. 똑똑 떨어뜨려서 먹는 커피랑 요즘에 유행하는 더치커피 네. 이러한 것들은 필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기름이 콜레스테롤을 걸러지는구나. 바로 그 성분이요, 카페스토리라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걸러집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루에 1~2잔 드시는 걸로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걱정이 되시면은 커피 종류를 바꿔서 드립커피나 더치커피로 드시면 되고요. 네. 사실 커피가 정말 건강에 나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잔뜩 올려서 그쵸. 드시고 시럽을 아메리카노에 잔뜩 넣어서 먹고 여기에다가 프리마라는 거를 네. 많이 타서 먹는 네. 그런 커피들은 사실 한 잔을 드셔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커피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어른들은 아메리카노보다 그 믹스 커피라고 해서 설탕과 크림이 좀 많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저도 비 오는 날은 그 커피가 너무너무 진짜 땡깁니다. 맞아요. 그렇죠? 다 가끔 경험해 땡겨요. 보셨죠. 근데 사실 믹스 커피를 이렇게 하나를 잘라서 안에 성분을 보세요. 그러면은 커피는 1이 들었고요. 프림은 2가 들었고 설탕은 3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믹스커피 드시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거나 중성지방 올라가거나 더 중요한 건 살이 쪄서 오신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3가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블랙커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믹스 커피 중에도 요즘은 블랙이 있거든요. 그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믹스 블랙은 괜찮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나쁜 콜레스테롤은 유전이 된다. 네. 오, 어렵다. 네, 어렵네요. 유전이 된다. 네. 하나, 둘, 셋. 아, 속았어. 아이고, 속았어. 아니, 저는 뭔가 식습관이나 네. 그런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뭐 혈관 질환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그래서 네. 오, 사실 자신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지방인데 지방도 유전이 그냥 될까?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인조. 무조건 반대로 든 거야. 사랑해요. 그런가요? 아, 네. 뭘까요, 이유가?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답은 와. 너무 기분 좋아.
많은 여성분들 네. 중에서 술도 별로 안 드시니까 고기도 많이 안 드시고 살도 많이 찌지 않은 분들이 네.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00 이런 분도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요, 이분만 높으신 게 아니라 가게에 다른 형제분도 높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도 높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가게에 한두 명쯤은 뇌졸중이나 심장병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래서 약을 드세요 하면은 저는 운동으로 해볼래요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아.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라서 꼭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나는 가족력인가 보다 노력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네. 대부분의 만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요. 사실은 술자리 많으면서 고기 너무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더우니까 지난 여름 음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또 배가 많이 나오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적인 요인으로도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사실은 나의 행동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축하해요. 잘 맞췄어요. 네. 1점. 네. 자, 세 번째 궁금증은 오메가3를 약과 함께 먹어주면 효과가 좋다. 오메가3를 약과 함께 먹어주면 효과가 좋다. 하나, 둘, 반대로 드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와, 늦게 드시네, 이렇게 이제.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X로 늦게 들어야 되나? 드시네. 근데 오메가3가 녹여준다면서요. 그쵸? 네. 근데 이게 그 약장수의 말이 아니라면 그 맞다면 이거고 약장수가 틀리면 이건 거예요. 우리 약장수 일단 믿어봅시다. 저도 이왕이면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네. 약으로 좀 보조를 받아서 훨씬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할 것 같아요. 기름을 녹이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응,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답은 어떻게? 정답은 우와, 맞았다. 네. 실제로 오메가3는요. 콜레스테롤 아까 보여드린 지방 4가지 중에 하나인 중성지방에 대한 치료제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환자분들한테 오메가3를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또 오메가3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오메가3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맥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는요. 내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이다 하면은 하루에 1g 정도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심장병이 대부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오메가3가 사실 음식으로 들어가면 훨씬 좋거든요. 네네.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음식에.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등푸른 생선과 들깨거든요. 네, 들깨. 예, 근데 들깨는 좀 먹을 수 있는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들기름을 그래서 한 숟갈씩 먹으면 좋다는 말씀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피부에도 좋고 오메가3도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보충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 참 좋지만 그 안에 뭐 중금속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으면 안 되는 임신부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등푸른 생선도 있습니다. 뭐 옥돔이라던가 또 특이한 상어류 이렇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멸치라던가 고등어, 연어 이런 것은 네. 일주일에 2번 드시는 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여자분들이 다 나는 고기도 안 먹는데 네. 왜 높으냐고 이렇게 막 굉장히 억울해하시면서 네. 항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20% 정도만 음식으로 들어온 거고요. 80% 정도는 내 간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이 식사를 하셔서 채식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네. 이유는 내 간이 좀
잘 만드는, 많이 만드는 특성을 타고 태어난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식보다는 내가 가진 몸의 생리가 콜레스테롤 많이 만드는 생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분들 그럼 치료는 뭐 이게 생활 습관하고 약물이랑 병행이 돼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약을 네. 안 드시는 분들이나 드시는 분들이나 또 어느 수치 이상이 되면은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기 싫어하세요. 이거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냐? 내가 좀 고기 좀 덜 먹고 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높으신 경우는 사실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스타틴이라는 좋은 약이 나와 있어서요. 네. 사실은 의사가 이 의사도 권하고 저 의사도 먹으라고 권한다면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혈당을 조절을 해보고 혈압을 조절을 해보고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보면요. 사실 혈당은 의사가 아무리 약을 잘 줘도 환자가 먹었다 안 먹었다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자기 전에 먹었다 아침 안 먹었다 하면은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드려도 이분이 뭐 또 술을 많이 드시면은 혈압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은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정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나는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럼 굉장히 비싸게 사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들 하죠. 의사가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가 죽은 경우.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나한테 생기는 동맥경화를 막아서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약도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뿐이 안 하는데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무려 50%까지 떨어뜨려요. 우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콜레스테롤 높다는 드시고 많이 비싼 거 사서 드시는 것들은 약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약만큼 나오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는 떨어뜨려서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군요. 없어서 의사가 2번 정도 권유를 하면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어른들이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혹은 내 주변에 그 약을 처방받았더니 간이 상했다더라. 뭐 당뇨병인지 뭔지 병이 생겼다더라.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 정보의 홍수라서 네. 이 콜레스테롤 줄이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작용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약을 처방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으시고요. 뭐 근육이 녹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있고요. 당뇨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1년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뇌졸중과 심장병을 50% 예방하는 장점을 넘는 단점은 아니고 그런 단점들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간 수치 올라가면은 약을 이틀에 한 번씩 드린다거나 다른 약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점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 약은 좀 먹다가 수치가 떨어지면은 뭐 중단했다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겁니까? 드시다가 체중이 한 5kg 내지 10kg 정도 빠지시면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 네. 그럼 약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또 나이가 드시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콜레스테롤 대사가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끊었다가도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콜레스테롤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랄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콜레스테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뱃살 관리입니다. 네. 뱃살 관리를 해주셔야지 콜레스테롤이 덜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는데요. 뱃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네. 적절하게 운동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는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꽃등심이라던가 삼겹살. 갈비, 삼겹살 네.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요. 하지만 중성 지방은요, 고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쌀가루, 밀가루, 술, 달달한 음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고기를 안 드시는 것보다 이런 음식들을 줄여주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해서 식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본 것 같네요. 도움 말씀 주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혜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음식도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혈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콜레스테롤하고도 친한 친구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